7단원의 제목이 명제의 증명이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다 파고들면은 정말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대우.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요? 대우. 그쵸? 그 대우로 증명하는 방법 하나만 연습을 해보겠고요. 또 하나는 규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우법이랑 뭔가 좀 흡사하지만 좀 차이가 나는 거 있거든요. 요걸 또 하나 연습해볼게요. 일단 하나만 연습해볼게요. 부족하면은 토요일날 좀 더 하도록, 한두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면은 외울 게 좀 나와요. 1번과 2번은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거를 시험 내기가 참 애매해서 일단 저는 뺐어요, 시험에서는. 근데 수업은 해야 되니까 두 개 할 거고요. 절대부등식 저쪽은 공식도 많고 증명한 것도 많고 값도 많기 때문에 저쪽은 시험에 잘 나와요. 저쪽 위로 냈거든요. 이 세 가지만 일단 설명할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증명할 거란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 뭐뭐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뭐뭐가 거짓임을 증명하거나 발례를 드시오. 이런 건데요. 증명하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 3단 논법을 제외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아까 했던 대우법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예제가 하나 있네요. 예제는 저기 193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보기는 하나 볼게요. 자연수 mn이 있다. 근데 m 곱하기 n이 짝수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 를 증명하시오. 쉬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곱해서 짝수가 나왔다면 하나는 짝수겠구나 라는 생각. 그래. 너의 지정석으로 앉으렴. 수업 끝나고 녹화 끝나고 좀 얘기 좀 해야겠다. mn이 짝수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에요. 그럴싸하죠, 그쵸?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니까 되게 막막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곱하기 짝수라고? 곱하기 2일 때, 곱하기 4일 때, 곱하기 6일 때 이렇게 증명해야 되나? 깝깝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증명할 때 대우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는 거죠. 대우는 뭡니까? 뭐뭐 이면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 두 개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대신에 둘 다 낫을 붙이는 거고. 기억나죠? m 또는 n이 짝수이다의 낫이 뭘까요? m or n이 짝수야. 얘의 부정이면 mn이 짝수야의 부정이 뭘까요? 이거는 mn이 홀수다겠네요. 그쵸? 이거 이해가죠? 요걸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 중간에 또는이 들어갔네요. 그럼 납 붙이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그릭으로 바뀌었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짝수의 부정이 뭐예요? 홀수겠죠? 왜냐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안에서 본다면은 홀수의 반대는 짝수고 짝수의 반대는 홀수니까, 그치? 그래서 m이 짝수야의 부정이니까 n이 홀수, 5어의 부정이니까 또 그리고 n이 짝수의 부정도 마찬가지 n이 홀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n과 n이 모두 홀수면 그 곱이 홀수이다를 증명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홀수 짝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막 배우고 있을 거예요. 목과 나머지 개념. 무엇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 얼마다. 짝수는 뭐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그치? 홀수는 뭔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나오는 수죠. 그걸 이용해서 n이 홀수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m은요 2로 나오잖아요. 몫이 얼마가 있겠죠. 뒤에 나머지가 1 나와요. 이렇게. 그 이해가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가요? 홀수를. 다시 할게요. 홀수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2n 더하기 1 또는 2n 빼기 1 보통 이런 식으로 써요. 보통. 짝수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2n
보통 이렇게 쓰고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2로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 1 나온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일단 물론 이렇게 쓴다고 무조건 홀수는 아닙니다. 여기다가 P는 뭐 정수까지 써줘야 엄밀히 말하면 이게 홀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거 없다고 일단 칠게요. 그 다음에 N도 홀수니까 N도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요. N은 어떻게? 뭐 2 곱하기 Q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자, 일단 N도 홀수고 N도 홀수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두 개 한번 곱해볼까요? M 곱하기 N. 그러면 2P 더하기 1이랑 2Q 더하기 1을 이렇게 곱하다는 얘기니까 전개해볼까? 사람이야. PQ 플러스 2P 플러스 2Q 플러스 1 이런 건데 잘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세 개가 곱하기 2로 묶입니다. 셋 다 동시에 2 곱하기로 하면요 이게 2PQ 플러스 P 플러스 Q 바뀌어요. 뒤에 더하기 1 나오고요. 그쵸? 2 곱하기 정수 뒤에 더하기 1 붙는 거 이게 뭐였죠? 방금 이게 홀수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홀수임을 지금 증명한 겁니다. 두 개 다 홀수면 곱하면 홀수가 나오네? 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죠. 이해가죠? 둘 다 홀수면 곱하면 홀수다를 증명했기 때문에 이거의 대우였던 mn이 짝수면 m 또는 n이 짝수라는 말이 차이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이제 대우법. 이해가요? 이거를 시험에 낸다면은 보통은 뭐 빈칸 채우기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 전체 다 쓰시오를 내요. 보통 서술형으로 다 쓰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주간 테스트에서 그걸 내기에는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일단 저건 배제했어요. 일단 증명법들은 이해 갔죠? 대우법. 나중에 이런 거 필요하면 한두 개 더 풀어봐야 되는데 자세한 거는 뭐 여기 교재도 있겠지만 RPM이 비슷하니까 RPM 풀면서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 대우법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규律법. 규律법은 대우법이랑 좀 흡사해요. 실제로도 많이 흡사한데요. 정확한 원리 같은 거 설명은 또 머리 아플 테니까 그냥 무시하고 규律법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은 써져도 모를 거야. 일단 봐봐. 가정을 부정하여 결론과 모순됨을 보인다. 이런 게 있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게 있어? A 아니면 B야. A라고 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막 했더니 뭔가 틀린 게 나와. 따라서 B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루트 2는 실제 존재하는 수예요. 왜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 1이면 빗변 기가 루수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존재하는 수, 실수입니다. 실수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유리수다 무리수나.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 유리수이거나 유리수가 아니거나. 이해가죠? 나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어. 아까 얘기했지? 루트 2는 분명히 유리수이거나 유리수가 아니거나 할 텐데 난 아닌 쪽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유리수다! 라고 친 다음에 막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게 나왔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모순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게 나왔어! 이럴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잘못된 거야. 이쪽 버려! 이쪽이 맞아! 라고 우기는 방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이게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을 부정해요. 유리수가 아니다의 부정이 뭐죠? 유리수이다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모순이죠. 따라서 유리수라 가정한 건 잘못되었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맨 마지막에 내겠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막 하다 저 파란색 유리수야 라고 믿고서 지금부터 막 쓸 거 이거 저 쓸 거예요. 썼는데 맨 마지막 아니니까 말도 안 되네? 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 좀 길어요. 어렵고 처음 하는 학생들은 규律법이 뭔가 싶을 정도로 치는 테니까 별표 쳐놓고 또 해야 돼요. 알겠죠? 유리수의 정의 혹시 기억납니까? 유리수의 정의 중2 때 해요. 참고로. 근데 이 정의는 대부분 소홀히 하죠. 정의 그거 알아서 뭐하게 수학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그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쓸 수 있는 수.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가 유리수야 아니야 하면은 아니라고 배웠어, 그치? 루트 2가 유리수야 아니라고 배웠잖아, 그치? 근데 뭐 0.13은 유리수야 아니야? 유리수야. 왜? 100분의 13 해가지고 분모 분자 둘 다 정수분의 정수잖아, 그치? 그게 표현이 가능한 수는 싹 뭐라고요? 다 유리수. 그래서 유리수를 보통 어디 씁니까? 정수분의 정수인데 이 정수를 계속 약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분이 안 된다는 생기겠네, 그쵸? 그걸 뭐라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약분수. 이해가? 일단 기약분수까지 만들었다고 가정하자라고 해서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를 지금부터 기약분수까지 만든 n분의 m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건 기약분수이기 때문에 m과 n은 서로 소인 정수예요. 약분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일단 가정해요.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가정 때문에 뒤에 가서 말도 안 되가 나와요. 서로 소가 뭐라고요?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아니야. 잘 봐. 15분의 8 약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그럼 이 둘은 서로 소인 거예요. 이해 가요? 이게 소수랑 달라. 이해가? 소수랑은 달라. 내용이 달라. 소수가 아니라 서로 소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수. 그러니까 공약수가 1분인 수야. 최대 공약수가 1인 수. 1밖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어. 이해가지? 거기까지 만들었다고 치자 이거죠.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쓸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해가죠? 자 이제 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양변에 m을 곱해서 루트 2 곱하기 m은 n을 만들어요. 분수 모양 싫으니까요. 나는 루트는 싫거든 해가지고 양변을 제곱해요. 그러면요 2 곱하기 m제곱은 n제곱이 나와요. 이해가죠? 이해가요? 잘 보세요. 좌변이 뭘 것 같아요? 좌변이 바로 짝수예요. 그쵸? 왜냐면 2에다가 정수제곱을 곱했으니까 짝수일 거예요. 짝수랑 우변이랑 같은 거니까 우변 역시 짝수여야겠죠. 즉 n제곱이 짝수가 돼야 돼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홀수를 제곱해야 짝수가 나와요? 짝수를 제곱해야 짝수가 나와요? 짝수 제곱이죠. 그쵸? 따라서 n도 짝수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일단 넘어갈게요. n은 홀수 아니면 정수니까 홀수 아니면 짝수인데 홀수는 다 제곱하면 홀수 나오죠. 짝수는 다 제곱하면 짝수 나와요. 그러니까 제곱이 짝수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n도 짝수일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거 좀 어려운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n이 짝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n에다가 2 곱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부터 아까처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 k도 마찬가지 정수입니다. 이거를 다시 이 식에 대입을 시켜요. 그럼 좌변은 뭐죠? 2m제곱. 그쵸? 우변은요? n의 제곱이니까 2k를 제곱한 거예요. 그쵸? 즉 뭐예요? 4k 제곱이에요. 이해가요? 이 식 약분하면 뭐가 되죠? m제곱은 뭐가 돼요? 또 2k 제곱이 되죠. 그쵸? 잘 보세요. 우변이 뭘까요? k가 정수였으니까 k 곱하기 2 2랑 정수랑 곱했네? 우변이 뭐죠? 짝수예요. 그쵸? 우변이 짝수니까 좌변도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같은 거니까 저도. 그치? 따라서 m제곱도 짝수죠. 이해가요? 아까 했어요. 좀 전에. 어떤 수의 제곱이 짝수면 그 수도 어떤 수일까요? 당연히 짝수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럼 보세요. 아까 좀 전에 n과 n은 분명히 서로 소라서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n도 짝수고 m도 짝수예요. 어? 둘 다 2의 배수면 2를 압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아까 네가 초반에 이랬잖아. 근데 왜 마지막에 가니까 n도 짝수고 n도 짝수죠? 왜 이러지? 그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 첫 출발이 잘못된 거죠. 이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유리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루트는 유리수다 라고 증명하는 방식. 이게 규율법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가 하겠지만요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하나 더 해줄까요? 규율법? 이해가요? 아무도 안 적을 거죠? 마음대로 해야 되겠더라. 하나 더 해볼까요? 아주 고전 옛날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까 좀 전에 했던 말 중에 소수라면 알아요? 소수가 뭐야? 약수가 두 개인 수. 소수가 무한히 많음을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와 되게 생뚱맞죠? 소수가 무한히 많대요. 그래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쵸? 소수가 되게 큰 수도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무한히 많대요. 뭐? 무한을 어떻게 증명해? 이것도 규율법으로 해요. 어떻게? 소수가 유한계라
가정하자. 이렇게. 그래서 그 소수를 첫 번째 소수, 두 번째 소수, 세 번째 소수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이게 쓸 거예요. 또또또또 유한기니까 끝이 있겠죠. PN이라고 이렇게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수소가 유한기 뭐 100개인지 1000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한기라고 치자. 그럼 끝이 있겠지. 그 끝까지를 각각 P1, P2, P3, PN이라고 하자. 이해가요? 그러면 바꿔 말할게요. 1을 제외하고 1 제외 소수 제외하면 뭐 남아요? 다시 할게요. 1 제외 소수 제외하면 뭐가 남죠? 다시 할게요. 1을 제외하고 소수를 제외하면 이게 남아요? 아니잖아. 다시 1을 제외하고 소수를 제외하면 뭐가 자연수 중에서? 합성수. 기억나요? 다시 할게요. 1을 제외하고 소수를 제외하면 뭐가 남는다고요? 합성수. 합성수는 반드시 소수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이해가요? 배웠잖아. 이제 소인수분에 어떤 합성수가 나와도 소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기억나요? 거꾸로 말하면 소수로 나눠 떨어져야 돼. 반드시. 그쵸? 10이라는 수는 소수 2로 나눠 떨어지죠. 그쵸? 소수 3으로 나눠 떨어지고. 그치? 그러지 않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쵸? 이런 수를 하나 상상해 봅시다. 이 수를 다 곱해요. 일단 와 되게 크겠죠. 그쵸? 엄청 큰 수일 거예요. 여기다가 1을 더해요. 그러면 자연수 곱하기에다 더하기 했으니까 이건 자연수일 거고. 그쵸? 1보다 클 거고요. 이거는 얘네를 그 누구보다 크니까 합성수겠네요. 일단 이해가요? 합성수죠. 그럼 이게 분명히 P1이든 P2든 P3든 나누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P1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인 줄 알아요? 1. P2로 나누어도 나머지는 1. 얘 때문에 계속 P3로 P4로 어떤 소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 나와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 그치? 그게 왜 생겼을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유한계가 아니라 무한계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기울법입니다. 뭔 말인지 조금 이해 갈만하죠? 그쵸? 가능만하죠? 안 갈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배우법 했고요. 기울법 했습니다. 세 번째, 절대 부등식. 여러분 어쨌든 겨울방학 동안 2학기 끝낸 거잖아. 그치? 끝냈다고 하면 좀 그러네. 2학기 한 번 맞잖아. 그치? 지금쯤 진도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항등식이라는 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항등식? 아주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2단원 제목이 뭐 항등식과 미정계수 뭐 아니면 뭐 그런 걸 텐데 항등식! 기억나? 뭔데? 무슨 뜻인데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치? 그게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니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같은 게 다 항등식이에요. 여기 x에 뭘 넣어도 성립하잖아요. 그쵸? 이런 게 다 항등식이에요. 그쵸? 항등식이 엄청 많이 배웠죠? 아까 뭐라 했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식. 무슨 말 얘가? 뭐라고?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런 것도 있어. 이것을 항부등식 안 부를 거고 이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야.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야. 아주 쉬운 거 하나 보여줄게요. A제곱은 0 이상이다. 이런 거예요. 무조건 실수. 당연히 부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허수는 없어요. 실수 그 어떤 수를 대입해도 0 이상이다. 맞잖아요. 그쵸? 이런 게 아주 간단한 절대 부등식이에요. 이해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빼기 B의 제곱은 0보다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그거나 같을 것 같죠? 그쵸? 이런 게 절대 부등식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금 틀어서 내죠. 어떻게? 이걸 전개해보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항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것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해요. 저것도. A, B에다가 숫자 어떤 걸 넣어도 항상 왼쪽이 커요. 이해가요? 그거나 같아요. 항상. 왜? 이 식을 정리해서 얘가 되고 얘가 될 테니까. 이해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A 빼기 B의 제곱에 B 빼기 C의 제곱에 C 빼기 A 제곱을 더한 거 다 합치면은 0보다 어떨 것 같아요?
제곱을 3번이나 더했다고요. 0보다 어떨 것 같죠? 크거나 같겠죠. 그쵸? 같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A, B, C가 다 같으면. 그쵸? 이해가죠? 이렇게 되면 개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내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거를 전개해서 내요. 어떻게? A제곱 몇 개? 2개 보여요? 다시 B제곱도 B제곱 2개 보여요? C제곱도 2개 보여요?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abc 보여요? 가운데 전개하면 마이너스 2bc 보여요? 세 번째 거 마이너스 2ca 보여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이해가요? 두 번째 식을 2로 나누면은 이런 모양 나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는 0보다 커간다. 그쵸? 네. 이것도 하나의 절대부등식. ABC에 니들 알고 있는 숫자, 실수, 어떤 걸 넣어도 항상 이 전체 값이 0 이상 나와요. 왜냐고요? 이 식이 얘가 되고 얘가 돼서. 이해가? 그러니까 이 절대부등식의 핵심은 방금 얘기한 거예요. 뭐 제곱은 0 이상이에요. 또 하나 할게요. 절대값은요 그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첫 번째 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곱은 0 이상이다? 그치? 똑같은 거 2번 곱했으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고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고 0 곱하기 0은 0이네. 그래도 다 양수가 0 이상만 나오겠네. 이해가죠? 그쵸? 이것도 이해갈까요? 절대값 A는 무조건 양수고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체는 무슨 이해가죠? 양수면은 같을 거고 음수면 이쪽이 커요. 분명히.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도 이쪽이 더 커요. 이해가요? 지금 얘기한 이 두 개가 가장 기본 형태예요. 절대부등식의 가장 기본 형태. 요거 갖고 이제 막 문제를 꿔서 낸다는 거죠. 뭔 말인지 얘가 하나 더 해볼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요번에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시오. 인수분해 오랜만이네. 그치? 하도 오랜만에 봐서 까먹었어. 그치? 이거 인수분해하면 중간에 이거 튀어나온 거 이거 알아요? 혹시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나온 거 알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요 항상 0 이상임을 증명하라. 여기 스타일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게 절대부등식이라 이겁니다. x, a, b에 뭘 넣어도 뭐 1을 넣고 마이너스 3을 넣고 뭘 넣어도 항상 0 이상만 나와요. 신기하게.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때 기본 원리는 항상 이겁니다. 제곱은 0 이상. 다시 할게요. 제곱 하나만도 0 이상이지만 2개 더한 것도 0 이상이에요. 이것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했던 거? 예, 요거 쓸 거거든요. 잘 보세요. 준식을 교묘하게 바꿔요. 어떻게? a제곱 더하기 ab에 완전 제곱 씩만 넣으면 얼마가 필요할까? 기억나니? 이거 4분의 1 b제곱 필요해요. 이거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a의 개수가 누구죠? b. 반의 제곱. 이해가? b의 반은 2분의 b고 제곱하면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 있는 b제곱을 이렇게 쪼갤 거예요. 자, 요게 b제곱인 거 이해가요? 다 합치면 b제곱 나오는 거 이해가냐고요? 네, 어렵죠? 어려우니까 몇 번 써야 되니까 지금 이거 요 짧은 시간 동안 다 따니 수학 이렇게 만만해 보여? 수학 이렇게 만만해 보여? 뭐 중간고사 한번 성적 기대해 보자고. 겁을 팍팍 줘야지 이 새끼들. 정신 적은 거지, 그치? 이거랑 똑같은 거 이해가냐고요? 잘 봐요. 요것이 0 이상임을 증명한다는 건요. 요게 0 이상인 걸 증명하는 거랑 같을 거예요. 그거 이해가요? 같은 식이니까. 근데 요 셋이 뭔지 알아요? 요 셋이? 하나로 합치하면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요렇게 돼요. 이해가요? 더하기 4분의 3의 제곱. 보세요. 잘 보세요. 앞에 거 뭐뭐뭐 제곱이네요. 그쵸? 뒤에 것도 제곱이고요. 여기에 양수 곱했어요. 양수. 이거 두 개 더해보세요. 0 이상인 거 당연하죠. 그쵸? 따라서 성립하죠. 얘가 성립하죠? 성립하죠? 증명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샘플이 몇 개쯤 되고 여러분은 그걸 암기해야 돼요. 지금 다 암기하라고 시키면 당연히 못해요. 이거만 해도 이거 절대 부등식만 보통 한 2-3시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갖고 2-3시간 해야 돼요. 사실은 어려워서 하나씩 다 증명해주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론만 해주는 거예요. 이론만 일단. 토요일날 요거에 관련된 거를 차분히 문제를 풀 거예요. 오늘은 못 풀어요. 시간 관계에서 오늘 못 풀고 간단하게 토요일날 요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간단한 이론들이라고요. 뭐라고요? 대우는 뭐라고 해서 대우는 직접 증명하기 힘들어요. 배울 써요. not Q이면 not P이다. 그걸 증명해서 하면 돼요. 오케이? 규류법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특이한 증명법입니다.
A나 B인데 A라고 가자마자 해놓고선 이게 말이 안 되므로 이걸 버렸음. 그래서 B임. 이런 증명법이에요. 아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하는 걸 하나 보여줬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절대부등식의 종류가 꽤 많아요. 지금 내가 적어준 거 사실은 이 고1 학생들은 대부분 이거 다 알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외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기에 꽃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어요. 꽃이죠? 꽃이네요. 그쵸? 여기에 꽃이 있어요. 이름은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산술기하 평균, 그리고 코시-슈바르체 부등식. 이 슈바, 코시-슈바르체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지금 설명하자니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일단 이 두 개는 토요일로 넘길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진짜 공식 아니면 안 외우면 못 풀고요. 나머지는 적당하게 뭐 만드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꼴 만들어서 요거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완전 제곱 없이 만드는 거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거 정도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토요일날 산수기하 연습을 좀 한 다음에 요거 말고 이것도 좀 연습할 건데요. 문제 있는 거 몇 개 푼 다음에 그때도 시험 볼 거예요. 알겠죠? 예. 일단 진도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